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놀이가 밥이다 놀밥이라는 교육 컨텐츠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 된 놀밥팀입니다. 놀이가 밥이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친구들. 손으로 어떻게 해요? 뒷부분을 눌러주세요. 춤으로 세계 속으로! 자, 이쪽으로 한번 가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발로 업, 뒤. 안녕하세요 친구들. 놀밥 스포츠! 들어서 흡수. 왼쪽 들어서 흡수. 이번 시간에는 저희 놀밥이 유튜브 컨텐츠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영상을 시청하시는 선생님들께 영상 촬영 기구에 대한 소개와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준비되었으며 간단히 소개하고 나서 각각의 도구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서는 오늘 살펴본 도구들에 대해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교육용 영상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밝기 확보를 위한 조명이 있어야 하고요. 음성이 잘 녹음되도록 마이크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있으면 편리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비디오 캠코더를 주로 사용했으나 DSLR을 거쳐 요즘은 미러리스 카메라가 대세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에 달린 카메라 성능이 좋아서 간편하게 찍을 때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많은 촬영에는 액션캠이 더욱 유용합니다. 공중 촬영에는 드론을 이용합니다. 1인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스위블 액정은 매우 유용합니다. 액정 화면을 촬영자에게 돌릴 수 있어 촬영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스위블 액정이 아니라면 보조 모니터를 달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는 보통 삼각대에 올려놓고 찍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영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들고 찍을 땐 짐벌을 이용하여 흔들리지 않는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같은 유리가 있는 곳을 흡착식 거치대를 사용하고 평평한 땅이 아닌 곳에는 고릴라 포트가 유용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카메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카메라를 촬영한다고 할 때 가장 가까이에 도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우리의 스마트폰은 생각보다 높은 화질과 높은 카메라 음질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머니에도 손쉽게 휴대해서 다닐 수 있죠. 원하는 장면이 있을 때마다 바로 카메라를 접근해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휴대폰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촬영 모드로 놓고 사진 모드가 아닌 비디오 모드로 맞춰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모든 설정은 자동 설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간색 촬영 버튼만 누르면 비디오 촬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촬영을 할 때는 세로로 들고 촬영하는 방법과 가로로 들고 촬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기본은 가로 촬영이 기본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간혹 세로로 된 비디오 영상을 업로드할 때도 있습니다. 카메라를 열어서 사진을 비디오 모드로 바꿔줍니다. 가로로 촬영합니다. 움켜쥘 때는 양손으로 잡아줍니다. 촬영 버튼을 눌러 촬영을 시작합니다.
최대한 팔꿈치를 몸쪽에 가깝게 붙여줍니다. 촬영이 끝나면 가볍게 촬영 종료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에는 손에 쥐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카메라 자체의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쉽게 흔들립니다. 흔들림을 방지하는 도구는 카메라 마운트가 있습니다. 카메라 마운트는 아래에 나사 구멍이 있어서 이처럼 삼각대에 마운트하여 스마트폰을 거치하여 사용합니다. 모든 영상은 흔들림 없는 촬영이 최고의 결과물을 낳습니다. 스마트폰 촬영으로 촬영이 익숙해졌다면 조금 더 욕심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전문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DSLR, 미러리스 두 가지 형태의 전문 카메라가 있습니다만 최근은 미러리스 카메라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와 DSLR 카메라 모두 렌즈를 탈착할 수 있습니다. 렌즈를 교환하는 이유는 렌즈마다 보이는 화면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렌즈의 경통을 잡고 움직였을 때 모양이 변하는 줌 렌즈, 렌즈의 화각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단 렌즈가 있습니다. 상황과 필요에 따라 렌즈를 교환하여 사용합니다. 미러리스 카메라 또한 사진 모드와 비디오 모드가 있으니 다이얼을 조절하여 비디오 모드로 촬영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보통 비디오 모드는 빨간색 녹화 버튼으로, 카메라 모드는 셔터 버튼으로 촬영을 시작합니다. 다음은 카메라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다이얼에 비디오 다이얼로 맞춰놓고 촬영하면 대부분 자동으로 촬영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정확한 세팅 값을 내 입맛에 맞게 설정하고 싶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비디오 촬영을 할 때에는 오토 모드로 했을 때 내가 설정한 값으로 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매뉴얼 모드, 즉 M에 놓고 촬영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피사체가 앞에 있습니다. 노출을 조정해야 할 차례입니다. 노출은 셔터 스피드, 그리고 조리개, 마지막으로 감도, 즉 ISO로 결정됩니다. 가장 먼저 설정해야 될 값은 셔터 스피드입니다. 셔터 스피드의 값을 60분의 1로 설정합니다. 단 프레임이 24프레임 per sec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 50으로 설정합니다. 60으로 맞춰준 뒤에 조리개 값은 내가 원하는 표현 질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조리개 값이 숫자가 작아질수록 피사체와 배경이 잘 분리됩니다. 너무 밝을 때는 마지막으로 감도를 조절합니다. 적절한 감도를 설정하면 노출이 얼마나 넘쳤는지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노출이 과하게 되면 더하기로,
노출이 부족하면 빼기로 표시됩니다. 가급적 0에 맞춰줍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빨간색 촬영 버튼으로 비디오 녹화를 시작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와 다르게 수동 카메라의 경우 정확한 노출과 정확한 초점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리개, 셔터 스피드, 감도, 이 세 가지의 노출 요소를 정확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햇빛이 강한 야외 촬영을 할 때에는 본 렌즈에 선글라스를 씌우는 것과 같은 ND 필터를 착용하여 빛의 양을 세밀하게 조절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영상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평소 조작법을 잘 익혀두어서 현장에서 즐겁게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장비는 촬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도구인 조명입니다. 특히 실내 촬영이나 야간 야외 촬영에서는 충분한 광량의 확보를 위해 조명을 꼭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드러운 조명을 위해서는 직광보다는 스크린을 친 조명이 좋고, 도적으로 어둡게 촬영할 때에도 조명이 필요합니다. 완전 어둡게 환경을 만들고 적절한 광량을 비추어 원하는 밝기의 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내 촬영에서는 충분한 광량의 확보를 위해 조명을 꼭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드러운 조명을 위해서는 직광보다는 스크린을 친 조명이 좋고, 요즘은 광량 조절이 쉬운 LED 조명도 많이 사용됩니다. 조명은 보통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하나만 사용하면 반대편에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조명도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스탠드에 거치하여 사용합니다. 광량이 충분하거나 야외 촬영에서는 반사판을 이용하여 그림자를 없애는 데 사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명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명을 두 개 준비했습니다. 한번 각각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박스가 있는 형태입니다. 전통적으로 많이 사진관에서 많이 보던 형식이죠.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보시면 소프트박스가 씌워져 있습니다. 조명은 이쪽에 있는데 조명에다가 소프트박스를 씌웠습니다. 왜 씌웠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박스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스크린으로 박혀 있습니다. 스크린을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안쪽에 스크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스크린을 통해서 두 장의 스크린을 통해서 빛이 직광으로 오지 않고 필터링 되어서 은은하게 부드럽게 조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벗겨볼까요? 두 장의 스크린을 벗겨내면 이렇게 직광이 있습니다. 이 직광이 두 장의 스크린을 통해서 두 번째 스크린까지 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빛으로 피사체를 비추게 됩니다. 이어서 LED형, 요즘 많이 쓰는 LED형 조명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조명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LED형 조명입니다. 이 LED형 조명은 빛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색깔도 조절할 수 있고 광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둡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밝아집니다. LED 조명의 장점입니다. 광량의 조절이 매우 간편합니다. 실내에서 조명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조명이 없습니다. 일반 형광등 말고는 별다른 조명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 모습입니다. 조명 한번 켜보겠습니다. 주 조명을 켰습니다. 주 조명을 켰을 때 제 얼굴이 환하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한쪽으로 그림자가 진 것을 관찰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보조 조명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서 보조 조명이 켜졌습니다. 어떠신가요? 저의 얼굴이 피자체가 더욱 입체적으로 보시나요? 이런 이유로 조명은 최소 2기 이상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도구는 마이크입니다. 좋은 영상에 오디오가 엉망이면 안 되겠지요? 웬만한 카메라는 오디오 녹음이 되지만 좀 더 깨끗한 음질을 위해서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책상 등에 앉아서 하는 촬영에는 탁상용 마이크가 좋습니다. 움직임이 있는 촬영이나 고정된 마이크에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할 때에는 핀 마이크가 유용합니다. 무선 송수신기를 이용하면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편하게 오디오를 녹화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에 전달되는 진동을 잡아주는 쇼크 마운트와 노이즈를 제거해주는 팝 필터를 사용하면 좀 더 깨끗한 음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이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마이크는 영상 촬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핸드폰으로 촬영할 때 마이크가 핸드폰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지만 피사체하고 핸드폰의 거리가 멀면은 소리가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를 추가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어폰에도 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고정을 시켜놓고 하는 고정형 마이크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여기 보는 무선 마이크입니다. 이 무선 마이크는 송신기하고 수신기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일단 이 수신기를 선을 통하여 핸드폰 또는 카메라에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피사체에다가 이 마이크를 연결시킵니다. 먼저 마이크에다가 이 핀 마이크에다가 연결을 시킨 후 전원 버튼을 꾹 눌러 전원을 켭니다. 불이 들어온 걸 확인을 했으면 TV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이크를 착용을 하는데 선이 안 보이도록 옷 속에 넣어서 입 근처 목에다가 꼽습니다. 그리고서 수신기가 연결된 핸드폰이나 카메라를 통해서 마이크가 잘 들어오는지 확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도구들입니다. 요즘은 방송국이 아니어도 간단한 앱을 활용하여 가상 배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크로마키 배경천입니다. 준비된 대사가 많을 때에는 프롬프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선을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준비된 대사를 보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촬영을 위한 도구의 종류와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카메라는 모니터링이 가능한 것이 좋으며 용도에 따른 거치대를 사용하고 알맞은 설정 값으로 촬영합니다. 조명은 2개 이상을 사용해야 그림자가 생기지 않고 요즘 나오는 LED 조명을 사용하면 밝기 조절이 매우 쉽습니다. 마이크를 무선으로 이용하면 움직임이 있는 촬영에서도 효과적으로 소리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크로마키 배경천과 프롬프터 등을 이용하면 좀 더 완성도 있는 촬영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네팔의 선생님들과 ICT 활용 수업의 설계와 개발에 대한 학습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첨단 교실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매력적인 수업을 실행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앞으로도 경기 리드 교사 연구회 선생님들과 네팔 연수생 선생님들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계속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연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 안녕.